이런 식으로 이 영상만 보신다면 자반증 치료할 수 있습니다. 환자분은 81년생 남자분으로 지난 2022년 12월 14일 처음으로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셨습니다. 처음엔 팔, 다리, 배 등 쪽이 모두 자반증으로 덮여 있으셨습니다. 11월 초쯤에 별 다른 이유 없이 생겼다고 하셨는데요. 운동을 격하게 하지도 않으셨고 술을 많이 드시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갑자기 생긴 것이지요. 처음엔 발 뒤꿈치에 뭐가 튀어나와 있었다고 합니다. 족저근막염인가 싶어서 정형외과에 가보셨는데 사진을 찍어보아도 별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눌러보아도 통증도 처음에는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있다가 왼쪽 발가락과 발등 쪽에 빨간 것이 살짝 올라왔다고 하십니다. 왜 올라오지 하고 그냥 무심코 지나갔는데 다음날에 다시 발 옆쪽으로 더 그 빨간 게 많이 올라왔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피부과에 가보았더니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접촉성 피부염으로 처방받은 약을 드셔도 별 차도가 없었다고 하십니다. 제대로 된 진찰을 받지 못한 채 한참 계시다가 갑자기 지금처럼 심하게 팔, 다리, 배 등 쪽으로 자반증이 번졌다고 하셨습니다. 가슴과 얼굴을 제외하고는 전신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상태셨죠. 이로 인해서 구역감도 심하게 느끼시고 관절 통증도 심하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상태가 심각해지자 대학병원에 가셔서 피검사와 소변검사를 다 해보셨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별 다른 이상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자반증으로 인한 통증은 계속되고 일주일 정도는 너무 아파서 진통제를 드시고 간신히 주무셨다고 합니다. 또한 자리에서 일어서면 무릎 아래쪽으로 피가 쏠리면서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반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자반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과 알레르기성 자반증인데요.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은 말 그대로 혈액을 응고시키는 혈소판이 피 속에 감소해서 출혈이 생겨 자반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성 자반증은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염증, 음식 섭취 등의 영향으로 알레르기 반응이 유도되어 출혈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반증의 원인을 한의학적으로 살피기 위해서 우선 환자분의 혀를 살펴보았는데요. 혀 색은 빨간색이고 혀 주변으로 이빨 자국이 있어서 혀와 몸이 부어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혀 아래 정맥이 굵게 팽창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은 혈액이 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피가 뭉쳐있는 어혈의 증상입니다. 그리고 맥은 안으로 꺼져 있고 단단하게 잡히고 또 동글동글하게 만져지며 매우 빠른 침, 현, 활, 상맥이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신체 내부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근육 긴장이나 통증, 스트레스가 심하며 몸 안에 노폐물이나 어혈이 많고 신진대사가 항진되고 몸에 열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환자분은 체질적으로 소양인이셨습니다. 소양인 중에도 열이 많은 소양인이셨죠. 몸에 열이 쌓였는데 운동을 많이 안 하시고 술은 안 드셨지만 체구가 꽤 있으셨으며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고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식사도 인스턴트 식품 위주로 드셨죠. 그것이 몸 속에 노폐물과 어혈, 염증을 많이 만들고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서 자반증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환자분께는 자반증의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 노폐물 생성이나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음식은 피하시게 하고 건강한 식단을 지키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몸을 음식이 구성하기 때문이지요. 음식이 기름지고 맵고
몸에 맞지 않으면 몸에서 그 음식으로 인한 노폐물을 공격하여 다양한 알러지 반응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한식을 많이 드시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인스턴트 식품과 육류, 유제품, 술을 피하실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돼지고기, 오리고기의 경우는 체질에 맞기 때문에 쪄서 조금은 드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약으로 체내 어혈을 빼기 위해 목단피, 지유, 홍화, 호장근, 노폐물을 빼기 위해 복령, 택사, 열을 배출시키기 위해 시호, 치자, 금운화, 연교 등의 약을 사용하여 몸을 정화시켜 드렸습니다. 또한 침과 약침으로 심장과 간의 열을 식혀드리고 체표의 열을 빼내 드렸습니다. 또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아 피가 뭉쳐서 생긴 어혈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약침을 놔드렸는데 특히 자반증 부위와 더불어 통증이 심한 관절들에 집중적으로 약침을 놔드렸습니다. 자반증은 출혈입니다. 그렇기에 관절에 출혈이 생기며 관절통을, 내장기관에 출혈이 생기며 구역감, 복통을 느낍니다. 이러한 출혈이 약침과 침, 한약을 통해 제거됩니다. 약침은 당귀와 자초 성분의 약침인데요. 그 두 성분이 어혈을 풀고 염증을 식혀줍니다. 침도 심장과 간의 열을 식히고 약해진 폐와 비위, 신장, 대장 등을 보강하는 침법인데요. 그 침을 맞으시면서 밸런스가 잡히면 통증도 잘 잡히고 환자분도 편안해 하십니다. 그 덕인지 환자분께서는 문자로 침을 맞고 나면 몸이 너무도 편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에 2회 약침과 침을 맞으러 오셨고요. 건강한 식단을 지키시고 한약을 꾸준히 복용하셨습니다. 그러기를 딱 3개월 환자분은 완치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반증은 혈소판이 감소하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유도되어 출혈이 생겨 발생합니다. 따라서 피가 뭉쳐있는 어혈을 풀어주거나 지혈을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어혈과 출혈의 원인이 체질별로 달라서 체질별로 치료법이 다를 수 있는데요. 우선 앞에서 설명드린 환자분처럼 소양인의 경우는 자반증의 원인으로 축적된 열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 열을 배출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열과 노폐물을 빼내기 위해 건강한 식단은 물론 열을 배출시키고 어혈을 풀어주고 지혈을 해주는 한약과 침, 약침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인의 경우는 열이 축적되어서 자반증이 발생되기보다는 기력이 떨어지며 자반증이 많이 옵니다. 기력이 떨어지면 혈관이 느슨해지고 혈액을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겠죠. 혈액을 잡아주는 힘이 약하게 되면서 출혈이 더 쉽게 그리고 자주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소음인의 경우는 기력을 북돋아서 혈액을 잡아주는 힘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장이 튼튼해져야 합니다.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혈관을 강화해주는 황기, 인삼 등의 약이 효과적입니다. 태음인의 경우는 열태음인과 한태음인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열태음인은 말 그대로 열이 많은 태음인을 뜻합니다. 이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열을 식히고 배출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뭉친 어혈을 풀어주고 지혈을 해주는 것 역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반면 한태음인은 몸이 차고 혈액순환이 안 되며 몸에 노폐물이 많이 쌓여서 자반증이 오는데요. 이 경우는 노폐물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땀을 배출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황과 같은 약으로 신진대사를 올려 따뜻하게 해드리며 어혈이 빠지도록 도와주고 지혈을 도모해야 합니다. 태양인은 소양인과 마찬가지로 신진대사가 너무 항진되며
열이 쌓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이 쌓인 열로 인해서 자반증이 생기는 것이지요. 이 경우도 체내의 열을 배출시키면서 어혈을 풀고 지혈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자반증의 원인과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반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자반증의 발생 원인을 제대로 알고 체질별로 자신에게 맞는 치료법을 찾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이 자반증을 치료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김조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